안녕하세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저는요, 그동안 이 학생들과 참 많은 그 역사 현장을 둘러봤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올해는요, 그 의미가 좀 더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왜?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요, 저와 그 의미를 나눠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특별히 모셨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님이시자 또 광복 8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교환여행 1945의 자문위원으로 활약해 주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 김정인 교수님 오셨습니다. 기억하는 게 곧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송된 다큐멘터리 교환여행 1945가 정말 특별했어요. 일본식 집의 특징인 것 같다. 낡은요? 맞아. 한 나라의 왕후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慰安婦詐欺は本当なの？ 일본이 너희들의 근대화에 이바지한 게 아니냐.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 일본인 친구들이.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특별한 이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방송에서 미처 담을 수 없는 역사 얘기 진짜 많잖아요. 이걸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 역사적 배경에 대해 더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준비되셨죠? 예,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도 교환여행 1945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은평한옥마을 가끔 저 차 마시러 갑니다. 좋죠? 예. 근데 나는 그런 거 해보고 싶어. 어쨌든 간에 일본 친구들이 한국에 온 거잖아. 저는 한림대학교에서 주전공은 사학 전공으로 하고 있고 사학과 친구군요. 일본어과 하고 있는 지금 3학년 학생이고요.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왜 일본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걸까? 교육의 부재에서 나오는 문제일까? 위안부 문제라던가 솔직히 그런 게 좀 해결될 수 없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았어서 사실 더 배워보고 싶은 거는 일본인들은 왜 그럴까인 것 같아요. 참 일본인들은 왜 그럴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도발적 질문입니다, 이게. 저희 증조할아버지 성함은 김자, 성자 두이신데요. 윤봉길 선생님이랑 같이 완주도 많이 가고 기억적 역사. 이 연수 학생은 그 독립지사 이 김성두 선생님의 그 후손이네요. 나라를 봐야겠다 하는 그런 일념을 하여서 모병, 어병들은 이제 모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불안한데요. 독립운동 단체가 이게 대화가 될까? 이게 네. 너무 강성 아닙니까, 이거? 저도 이 대목에서 이거 진짜 어떻게 두 분을 찾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 진짜? 예. 일본 친구 들어오나 보죠? 일본 학생들도 정말 어떻게 저런 분들을 모셔왔지 신기했어요. 또 누군데? 기대해. 걱정이 되냐, 이게. 기대. 네, 진짜 기대다. 안녕하세요. 코타라고 합니다. もともと韓国が好きで、もう今年も 야, 이게 何回も 도쿄 한복판에서 지금 부산 갈매기를 일본 분이 부른다? 롯데 팬들이 좋아할 것 같아. 야, 이거 상대 잘 안 가네.
아, 이 친구 성이 기우라예요, 기우라. 기우라. 이걸 한자로 쓰면 목포예요. 어머, 목포가 사실은 또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또 일본 스타일과 또 관련이 있는 그런 그렇죠. 곳인데 예, 예.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이돌 같은데? 저는 도쿄 외국어 대학교에서 조선학과에서 조선어학과? 네. 어머, K-팝이 좋아서 한국어 공부 시작한 사람이 많죠, 진짜. 많죠. いい時期があったり悪い時期があったりそういったなんか歴史の問題が複雑に絡んでるのでそういった部分を話さないように避けてた部分があったのでいつかはぶつからないといけないかなと思ったので参加することにしました 답은 오늘 밤은 한식이겠죠? 오. 와. これは 반찬. 아유, 한상 크게 차렸네. このちりめんじゃこと卵焼きとその韓国のそのチェウポクンというその私の母の手料理ですね。お母さんありがとう。 또 있나 본데? 아직 밥 남아있어요? 재밌는 친구네. 눈웃음이 정말 그러네요. 귀엽죠?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를 해야 되나? 그 대학교 2학년생인 장태성이라고 하고요. 뭐야? 일본에서 태서? 와서 뭐야? 태성. 저랑 이름 똑같네요? 네. 왔습니다. 그래서 밥은 저는 언제 먹을 수 있을까요? 얘는 좋은 데 갔어. 도호쿠 대학교. 너 좋아했잖아. 아버지도 일본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라고 해요. 혼혈이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한국말을 잊지 않았으면 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자기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해와서 개인적으로는 한국인으로 생각하고 있긴 해요. 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 길 속에 Given the throne, I didn't know how to believe I was the queen that I'm meant to be. I lived two lives, tried to play both sides, but I couldn't find 지금 처음 초빙 장소가 지금 덕수궁이네요. 예, 덕수궁이에요. 뭐 궁금한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 덕수궁에 와가지고 어떤 전각을 찾아갔을까? 그래서 약간 보면은 덕수궁은 일반 궁궐이랑 다르게 뭔가 전통적인 건물이랑 되게 뭔가 신식 건물이 뭔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그림이어서 조금 특이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궁궐입니다. 여기 돈독정인데? 요거 난간에 보면 꽃무늬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네. 왕실 이씨예요, 이씨. 이씨. 근데 그 이씨가 오얏나무 이, 그러니까 자두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 가문을 상징하는 꽃, 그게 자두나무 꽃이에요. 스모모노 하나? 스모모노 하나. 아, 사과 이래서 뽑았구나. 그 외교 좀 하네. 그러니까 진짜. 안내를 쫙 해주잖아요. 그러네. 일제가 허물어 버렸어요. 우리한테 외국권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모습을 복원시킨 거예요. こういう感じで亡く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その建物とかそういう建物がかなりあって、まあそういう 여기 이제 建物を 순종 황제 즉위식이 열렸던 곳이잖아요. 슬픈 즉위식이야. 그러니까 슬픈 예. 즉위식 맞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고종이 이제 퇴위를 하고 나서 순종이 그 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발달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비밀리에 특사 보냈다가 맞아요. 그게 문제가 되면서 을사늑약 위반이다. 외교권을 일본한테 넘겨줬는데 너희들 무슨 일을 한 거야. 고종한테 퇴위를 강요했는데 고종이 이제 물러날 마음이 없었죠. 그걸 보여주는 이제 그게 뭐냐면 퇴위 대신에 나는 대리 청정을 하겠다 이런 카드를 내린 거. 그건 이제 교과서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거 안 나오죠. 예. 요즘으로 치면 뭐겠어요? 사표 아니고 휴직? 휴직하겠다. 그렇지. 예. 근데 문제는 그 휴직을 일제가 해고를 해버린 거죠.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잖아요. 얼마나 아픈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8월 달이잖아요. 네. 고종이 그 이 무렵에 물러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 1902년에 고종 제위 40주년 기념해서 만든 대연회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02년이 이제 그 40주년이었는데 코렐라가 창궐 해가지고 콜레라? 예, 제대로 행사를 못 치른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40주년 행사를 못 치는 장소에서 아들을 황제로 강제로 앉히는 그런 행사를 한 거죠. 어쩌니 순종의 즉위식 이후에 돈독전은 뭐 쓸쓸히 방치되다가 1920년대 일제에 의해 철거가 됐다고. 네. 그리고 이제 100년 뒤에야 복원된 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돈독전인데요. 예뻐요. 근데 그 예쁜 건물 안에 있는 이야기, 뭐 정말 나라가 어떻게 빼앗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생생한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중명전도 갔어요. 야, 이게 너무 세요 지금. 지금 센 데를 지금 찍어서 지금 데리고 가고 있어요 지금요. 정장 울산흑양. 사랑장. 와 어때? 사람이 있네. 와 여기는 이토상? 이토상?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여기는 을사늑약의 현장을 마네킹으로 재현한 상황이야. 제일 상석에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 앉아있다. 아, 이런 걸 읽을 때 우리 일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他の国の間に現存する条約の実行を完全に責任を取り、韓国政府は今後日本国政府の仲介を通さなければ国際性格を帯びたいかなる無条約や約束をしないことを約束する。 나는 사실 이 늑약 같은 것이 있는 줄 몰랐었어. 저런 워드를 일본에서는 안 쓰니까. 그 명칭을 보면 일단 그 러일전쟁 과정 속에서 1차 한일 협약 이런 걸 체결한단 말이죠. 고문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요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1차 이란 협약. 그거는 이제 같네요. 예. 우리랑 부르는 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요거를 우리는 늑약이라고 하고. 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지금 저기서는 제2차 이란 협약. 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체결하는 게 우리는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제3차 이란 협약. 그런 식으로 그냥 가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한국이랑 몇 차례 협약을 맺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게 아닌데. 우리는 이게 역사 성격을 담아서 다 부르는데 그렇지. 그걸 일본에서 1차, 2차, 3차로 불러버리니까 이제 그것이 갖는 침략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その皇帝がいないってことがあまりにもちょっと不平等すぎて実際にあったことっていうのがとても驚いたので多分そういう 그러니까 일제 시대의 한국에 관한 거는 진짜 전쟁 중에 일부분에 불과하니까 한 2페이지, 3페이지. 僕は日本でその一紙条約とかもう詳しく勉強したことはなかったので、でも韓国人はおそらくみんなが知ってるような内容だったので、なんか知ってる人と知らない人そういう疎外感 소외감 느꼈다고 하잖아요. 모르는 거에 대한 일단 당황을 한 感じ 거예요. ました。 이야. 아우, 정말 이 좀 뜨거운 곳, 덕수궁의 그 현장들을 지금 봤습니다. 아우, 처음부터 세네. 다음 어디 갈 것 같아? 밥 먹으러, 어머. 어머. 여기를 갔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나이제 문제 해결과 정의를 위해 투쟁해 오신 할머니분들, 일본 사회 모두가 이 문제에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이잖아. 어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지금 일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야 지금. みんなが日本政府はみたいな
カードを持っていて正直にこれ見るのちょっと怖いなっていう思いがありました。 이게 지금 여기 옆에서 어머 몇 년 됐어요. 네. 慰安婦はその雇い主と契約を結んでお金を稼いだ職業女性ということが 사실 이렇게 보면 방송으로 봐도 다들 충격을 좀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에 저렇게 나간 적이 많지 않아서 아니 게다가 일본 학생들 저기다 데려가 놓고 지금 이걸 일본인이 발언하고 일본인이 보고 있고 옆에서는 반대 집회하고 이런 장면은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에요. 이 친구들 의견 얘기하겠죠? 예, 너무 궁금하네. てか韓国人で慰安婦を詐欺だって言ってる人がいるっていうことを全く知らなかったのでこんな人たちもいるんだなって衝撃を受けました。 その水曜集会に韓国の方が反対するっていうことにどういうメリットがあってこのデモをされてるんでしょうか。とある勢力が慰安婦問題を支持していてその政治勢力が何かを求めていたらその反対勢力はとある勢力が大きくなるのを恐れているからあんまり嫌がるので それが正しいかどうかは気にせずにむやみに反対をするそういう 말 잘했죠? 이게 젊은이들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僕全く慰安婦について本当に知らないので 진짜 정말 몰라요? どっちかっていうのを判断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もっと話を聞きたかったと思いました。 2차전 패배할 때 공습을 엄청 받았잖아요. 대공습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자폭탄 투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해자로서의 어떤 자각도 있지만 피해자로서의 의식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 정부가 우리가 가해자로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잘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도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여행 온 거예요 이제? 아 좀 여행 좀 하자 이제 좀. 여행 좀 하자 이제 진짜. 과연 여행으로 끝날까요? 뭐야? 일제강점기 때 역사 같은 것들이 선천에도 있거든. 그런 거를 우리가 직접 기록으로 지도에 지도를 보고 가볼 건데 거기서 그래요. 이제 코타가 어딜 빠져나가. 저거 뭔가 일본식 집의 특징인 것 같다. 그런 거 있으면은 말해주면은 이런 거 알겠어. 알려줄게. 완전 일본 같지 않아? 저 건물이지. これは日本かも。これはめっちゃ日本。 신기해 지금 일본 친구가 신기해 지금 표정이 지금. 뭐야? これ以外。 여기 일본인데? ここちょっと違う。 그러니까. これめっちゃ日本。 완전 일본 느낌 아니야? 아, 진짜 일본. なんかあれも日本でこれ自体もなんか日本 아, そうこれこのさ 진짜? 模様 뭔가 난 담벼락을 생각 못했는데 약간 담벼락부터에서도 이게 일본 것 같다고 느끼는구나. ごめんなさい、曇りガラスが日本っぽい。日本カーテンのない文化だからこの曇りガラスなんか中見えないのもすごい日本っぽい。モザイクじゃないけどなんそうかそういうそうそうそう曇ってる窓がカーテンがないから。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인들이 적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적의 재산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한제국의 그 뭐 일본인들 정착을 유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일본의 문화나 뭐 뿌리를 뭐 일본의 어떤 제도를 뿌리 내리게 하려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근대화가 시작된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뭐 생산이 쭉 늘어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늘어났는데, 이때 이제 일제가 내놓은 그 해결책이 뭐 이런 거죠. 뭐 농지 부족해? 조선 가. 일자리 없어? 조선 가. 모든 게 이제 조선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해외 취업 알선 센터라고 할 수 있죠. 요즘으로 치자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조선이라고 하는 곳을 어떤 뭐 새로운 기회의 땅, 개척의 땅, 이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일본인의 이주를 좀 부추겼던 그런 건데, 근데 사실 그들한테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 기회를 갖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회를 상실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실하는 사람이 바로 이 대한제국의 땅과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석탄공사. 지금도 여기 운영이 되나 보네? 아, 여기가 그 지금은 얼마 전에 멈췄는데 이 촬영할 때는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말 거의 마지막 촬영을 했을걸요? 근데 난 이리로 들어가겠지 이렇게. 고고. 와, 근데 너무 어두운데? 너무 어두운데? 잠시만. 물이 흐른대요. 와, 근데 너무 어두운데? 너무 어두운데? 라이트 켜야 되나? 왜? 깜깜하잖아. 아, 난 쥐 나온 줄 알고. 쥐가 나왔을 수도 있지. 무서워. 야, 야바이.俺これ外れちゃった. 땡기 호시. 조심해야 돼. 옆에 물 있어요. 네. 최대한 이 길로 여기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 네. 발밑이 생각보다. 물 조심해. 아이씨고. 와, 미끄럽고. 약간 이런 나무나 이런 줄 같은 것도 오래된 느낌이 있어. 광부들이 이제 대부분 다 조선인이었는데 그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일하면서 70전 정도? 그러니까 계산하면 지금 한 쌀 한 가마니 사기도 빠듯한 돈이어가지고. 근데 강제동원도 있었던 거면 그런 안전 같은 게 거의 지켜지지가 않지 않았을까. 안전보단 석탄을 먼저 캐야지 이제 전쟁에도 쓸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목적은 전쟁 일제로 물자를 가져가기 위함이니까. 전쟁 물자를 챙겨와야 되니까 사람 목숨보단 더. なんか思ってた炭鉱っていうのがなんかもうちょっと整備されてるイメージだ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木となんかそのなんだろう鉄とかでできているちゃんとしたもっと整備されてない環境で、なんだろう実際こっちに来てみて感じるなんかその時の労働環境のひどさだったりっていうのは今身に染みてなんか感じてます。 동이나카다시. 결국은 현장 보면은 열악한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죠. 40년대 들어오면요 14살에서 17살 소년들까지도 훈련해가지고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14살?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중학생 정도인데 그 아이들이 석탄을 캤다니 정말 상상하기 힘들어요. 사실. 게다가 이제 이러니까 결국 태평양전쟁 그 막바지 이르면은 44년에는 이제 국민징용령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전면적인 징용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는 국내 탕광 인력 모집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징용으로 이제 충당이 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거주 이전도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제한됐어요. 예. 삼척에서도 그때는 주민들이 모두 징용이 됐다고 징용된 들었어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모두 주민들이 징용됐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그 사실 역사적 사건인데 교과서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야 외지나 또는 일본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일하는 게 낫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라는 생각도 드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지금 강원도에는 문을 닫는 탄광들이 많아요. 아니 대부분 문 닫았죠. 예, 그렇지만 뭐 백도라든지 철로라든지 공중 삭도 같은 산업시설은 이제 물론이고 광부들의 생활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유산들이 탄광초도 굉장히 귀한 유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한일 친구들이 들어갔던 흥정갱이라고 하는 그 갱 이름을 예, 일제시대의 수탈을 사실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탄광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일본도 지금 했기 때문에 예, 그 우리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야죠. 네, 기억해야죠. 이런 것들은. 네. 아, 세봉. 아 이제 드디어 좀 먹는구나 이제. 되고 깻잎이랑 먹어도 돼. 맞아. 이거 아까부터 먹은 거 같아. 이거 먼저. 어이구, 잘 먹네. 생각해 본 게 있는데 그 예를 들어 조선 총독부는 아예 그 일제 시대 잔재라고 하고 아예 때려 붙였잖아. 그런 식으로 탄광이나 뭐 여러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안 부시고 예를 들어 계속 활용을 하고 있잖아.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일본인들이 우리들이 만든 시설을 니네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경제적 이익까지 먹고 있으니까 이건 어느 정도는 일본이 너희들 근거에 아니 삼겹살 먹으면서 저희 질문이 지금 이게 그쵸? 야,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를 두고 대립되는 그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대표적인 게 식민지 수탈론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 예. 그러니까 식민지 수탈론 같은 경우에는 일제가 한국인 착취해서 발전을 가로막았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아니다. 한국의 근대화를 일본이 촉진했다. 이게 이제 맞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사실 태석이 학생이 한국 초화년 속의 태석이 학생이 예. 아 한국인들 입장이? 심리가 멈췄어 지금. 日本でもこれが全員の日本の考えとかじゃなくて一部のめちゃくちゃ過激な人とかは 표정 봐 표정. や이거 やっぱ日本が韓国が経済成長してあげたからとか言うじゃん結構に むしろお金を出すべきとかいい人がいいですね。 나는 어떻게 큰일났어, 생각하냐면 일본 입장에서 그런 행동을 왜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주고 싶었다고 생각하거든? 그 명분을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를 발전시켜준 거 아니냐. 나는 아예 근대화가 아니었다라는 말은 나는 부정은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근대화는 맞긴 맞았는데 한국을 위한 근대화가 아니었고 그냥 일본을 위해 이익을 보려고 지어놨던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딱히 고마워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하는. 日本が整備したものを日本が負けて日本の支配が終わった後も使い続けて、それを自分たちの生活のために使い続けたっていうのはむしろその炭鉱夫たちの力だったと思うのね私は。それをその朝鮮半島の方に掘らせたものを戦争に使ってたっていう事実を私は重く受け止めるしすごく申し訳ないと思う。 완전 감동 아니에요? 아, 리오 학생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그 국가 대 국가의 이 관점을 광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냥 광부들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지. 광부들이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사람.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에서 이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그 첨예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관점도 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공감, 상대방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꼭 역사 공부를 많이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리오 학생이 보여주는 게 사실 그거예요. 맞아. 예, 그게 좀 그러네. 야, 여기서 해법을 찾을 수 있겠는데? 가까워졌겠죠? 졌을까요? 이미 던져야 될 질문들. 네. 맨 마지막에 던지려고 준비했던 질문들이 이미 다 나와버렸어요, 지금. 또 있어, 근데. 또 있어요? 네. 이 질문은 정말. 아. 제주. 제주.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아 신난다. 날 따르라. 출발. 말 진짜 말. 말. 크게. 이거를 보러 온 거야? 그럴 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보게 될 장소가 어디일 것 같아? 근데 저쪽에 특이한 산을 볼 수 있는데. 저 산인 것 같아? 리오산은? 그래? 저쪽? 근데 그치만 둘 다 틀렸어.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저기 있는 동굴이야. 아 동굴. 동물인지 모르겠을 거야. 네, 그렇지. 연합군이 이제 일본 본토 상륙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결호 작전이라는 걸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7개의 방어 진지를 만드는데 7호라고 하는 진지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제주도에 있었어요. 나머지 6개는 다 일본 본토에 있었어요. 1945년 2월까지만 해도요, 제주에 있었던 일본군은 대략 한 2,000명 정도. 그 정도였죠. 2,000명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시점이 되면은 그 수가 2,000명에서 무려 65,000명. 30배가 넘는 거죠. 와,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제주도가요? 그러다 보니까 45년 8월 15일 날 이제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고 무조건 항복을 일본이 한 다음에 9월에 제주도에서 한 번 더 항복 선언식 같은 걸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9월 28일 날 제주에 주둔하던 그 도야마 중장에게 연합군이 다시 항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너무 병력이 많은 거예요. 이 많은 병력을 한 번에 철수시키려면요, 이게 공식적으로 항복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퇴학시키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예,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너 항복 맞지? 다시 한번 너희들 항복하는 거야. 이런 확인 받아야 되는 상황을 제주에서 했던 거죠. 알뜰 비행장. 아, 이게 진짜 역사의 그 아픔의 현장 그대로인데 진짜. 근데 이거 딱 봤을 때 뭔가 비행기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인 게 혹시 느껴졌었어? 일단 몰랐고 위에 풀 같은 게 있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방공호 같은 게 아닐까라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 こんなにその畑とか豊かなとこにこれがあるのがなんだろう異物感がすごい。그때 당시에 이런 폭약이 한 300톤 정도가 중국에 떨어지고 중국에서 난징 대학사 얘기인데 네. 그게 우리 제주도하고도 연결돼 있다는 거 좀 우리나라 충격적이에요. 여기서 비행기가 떴다는 그러니까 거죠. 매년 이곳에서는 아, 이 주변에서는 그 난징 대학사를 추모하고 기리는 아, 난징 대학사 행사를 추모를 또 여기서 또 하는군요. 기리하는って何？ 난 주도. 근데 그런 이유가 뭐일 것 같아? それだよね、南京事件が中国で起こったことなのに、あなんで私たちがずっと追悼とかをしてるのかっていう わかるみたいな. 3명의 학생이 갑자기 얼음이 됐어요. 네, 뭐라고 생각해? 답을 못, 이게 갑자기 왜 갑자기 멈춰버리는 그 순간 있잖아요. 네. 왜냐면 생각해보지 않았고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땅에서 그러니까 제주도가 없었으면 난징 대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 같은 아픔,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대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야.
時に私はその韓国とその南京の連帯感、その被害者としての連帯感みたいなのをやっぱり意識してるのかな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私はその日本だけが加害者って確実なんかこうそう聞こえたような気がして、でもなんか日本の中でも民間人って悪くない人もいたし、戦争にただ巻き込まれた人もいるし、加害ってなんだろうって思ったのがちょっとうまくその消化できなかった部分なんだと思います。なんで日本に生まれたんだろう辛い。生まれただけで怒られたり、生まれただけで責任取ったり。でもそれマジで一回そのなんかおじいちゃん、日本にいる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に今の私たちが思ってることを伝えてどう思うかを聞きたい。こう思ってること自体が結構多分衝撃じゃん。저는 얘기 들어보면서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약간 잘못 생각만 하면은 누군가는 일본을 대변하고 누군가는 한국을 대변해서 약간 자꾸 자기도 모르게 변론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우리끼리 한일 학자끼리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국가대표는 아니다 이러면서 얘기하거든. 네, 항상. 그럼에도 더 앞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아픔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 僕のひいおじいちゃんとか実際戦争行った人の話で聞いたのは、国民総動員だからほとんどの男性が鏡をもらって戦争に行ってて、もうこれこそバッタとか虫を食べて生き延びたみたいな、当時はもう本当戦争末期っていうのはそんな状況だったのかなという認識でいる。でもそれでその日本人も同じぐらい劣悪な環境下で戦いをしていたっていうふうに言うのはちょっと私は前提が一つ抜けて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て、まず大前提として日本は朝鮮っていう一つの国を植民地支配をしていた。そして日本側には絶対に忘れてはいけない。 안에서도 지금 학생들 중에서도 지금 생각이 지금 달라요 지금요 지금 어디 지점까지 완전 그 도착점이 지금 달라요. 다르죠. 네. 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がもちろん当然なんだけどすごく難しい問題で考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と思うんだけど、今じゃあ2つなんとなく知りたいなと思ってて、その65年にお金を払ったことに対してはどう思っているのか、あと日本は何回今まで韓国に取材してきたのかとか、そういう事実韓国人がどう思っているのかな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気になった。미치겠다. 이제는 힘들어요. 빨리 아니, 기운을 내서 봐야 돼요. 완전 중요해, 중요해. 와. 야,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와. 그럼 난 궁금한 거는 사실 만약 이 사과와 배상과 이런 절차들이 부끄러움이 없다면 왜 이런 역사 교육을 할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궁금한 것 같아. 사실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 일본인 친구들이. 우리는 사과도 했고 배상도 했는데 아까 그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 같아요.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이 맺은 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제 강점기 동안 입은 그 피해 배상, 이 피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기금 자금 받지 않았냐? 예.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거 설명이 필요한데 협정 사실 1조에 따르면 이제 일본인이 우리한테 준 게 이제 무상 지원금 3억 달러, 그다음에 유상 차관 2억 달러를 지원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협정 2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청구권 관련해서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 얘기하면 다 끝난 얘기인데 또 왜 배상 문제를 꺼내? 이건 국제조약에 어긴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죠. 사실 박정희 정부는 근데 왜 이런 협정을 맺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 뭐 결론은 뭐죠. 가난했죠. 예,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는 특히 이제 5.16 군사정변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잡은 정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대한 그 면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너무 가난했어.
경제 근대화를 좀 앞세우면서 국민적 지지를 좀 끌어내서 자신들이 이런 어떤 쿠데타를 했던 거에 대한 명분을 좀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저항이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경제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돈이. 근데 이 계획 추진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그렇죠. 김종필이 이제 그럼 일본을 이용해서 자금을 확보하자라는 그때 그 용일론, 예, 일본을 이용하자는 이 용일론을 이제 가져오면서 일본의 외무장관 오이라 마사요시하고 이제 회담을 하면서 이런 청구권 협정의 그 물꼬를 트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미국이 꽤 압력이 있었죠. 냉전 시대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 대항하기 위한 자본주의 진영의 단계를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좀 빨리 국교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압력을 넣은 거죠. 그리고 또 일본 역시 패전 이후에 경제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거 알아요? 일본이 1967년부터 G2였어요. 아, 그때부터요? 진짜 빨라요. 네. 자기네들 어떤 평화 제스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예, 빨리 이제 국교를 맺으려고 했었던 거죠. 결국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자금, 일본의 명분, 그리고 미국의 세 확장 이런 요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결과로 지금 나온 거죠. 근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라든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게 왜 배상을 요구하냐? 끝났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유는 뭐냐면 2018년 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건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협약이었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강제동원 나간 분들이 그때 월급 못 받았는데 그 월급 지금 환산해 달라라고 우리가 청구를 했을 때 회사하고 맺은 그런 관계들은 국가 간의 국가의 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굉장히 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예. 사건이 있었던 미국, 독일과 달리 일본은 어쨌든 했던 거는 엄청 많잖아요.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네. 그런데 국지적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고 심지어 아이고. 그 당시 중국과 한국은 저희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강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힘든 거야. 이 친구가 지금 이런 어떤 마음이 복잡하지.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일본에서 역사를 배운 사람을 갖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계속 또래들하고 나누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 학생들이 그렇게 교육받지 않고 여기 와서 갑자기 마치 발가벗겨진 느낌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 잘 표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 표현한 거에 더 깊은 혼란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そりゃあれだけのことをしたんだから何回言われようが何回も頭を下げるべきって私は思うけれど、でも1945年よりはるかに後に生まれた日本の子どもたちが別に自分がしたわけではないことについてなぜこんなに韓国に来て日本はって責められて苦しい気持ちになるっていうのもなんかよく考えたらすごく理不尽なことだし、もっと大人たちが解決するべきだったしっていう視点を 뭔가 난 대학생이고 나는 2000년대에 태어났는데 왜 나한테까지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막 사과를 하고 막 이 이야기를 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 윗대에서 적절히 잘 해결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위에서 해결을 못했으니까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그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오해도 더 많아지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로 이 후대에게 남기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하면 된다. 딱 우리 안에서 끝내면 되는 일이다. 저는 많이 미안하네요. 많이 미안하고 많이 부끄럽고 저 세대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해결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걸 못하니까 저 세대가 저렇게 갔고 저 세대는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럼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좀 많이 미안한데 뭔가 저 세대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나 희망을 갖게 되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결국 그 한국 친구들과 이 일본 친구들의 어떤 그 견해를 서로 지금 다 내놨어요 지금. 네. 다 내놓고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히 답을
먹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아주 여전히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이렇게 끝났는데 다음 어떻게 됩니까? 2부는 어디 가겠습니까? 교환 여행이잖아. 예. 일본을 갑니다. 일본 가요? 예. 이제 일본에 가서는 어떤 것들을 보고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 와, 너무 궁금한데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실마리를 이 젊은 청춘들을 통해서 힌트를 좀 얻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일본 가면 그 힌트에 또 힌트가 얹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일본 편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요. 이 다시 보기로 된다면서요? 되겠죠. 네, 다시 보기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일 친구들이 함께 가장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나눈 이시도가 이 과거를 풀어내는 일이자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청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학교 교과서 말고, 최근에 집필자로 참여한 책이 있어요.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펴낸 책이에요.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핫한 책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그 학자랑 교사들이 함께 10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책이에요. 요즘은 제가 가져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들이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득템이라고 하죠. 네.